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그치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근공강입니다. 아니 샤샤야, 내가 이번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헐, 대박. 얼마나 알고 지낸 건데요? 사실 안지는 얼마 안 됐어. 한 일주일? 아니 근데 아무튼 들어봐봐. 아니 근데 일주일 만에 누굴 좋아하는 게 가능해요? 야, 안 될 건 뭐 있어. 아니 근데 아무튼 들어봐. 와, 그게 되나? 난 절대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요? 아니다, 됐다. 너한테 말 안 할래. 저 형이 왜 저러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인생을 쉽게 살지 말라고 항상 전하는 당금의 현자 가티입니다. 네, 제 시그니처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시즌4 13화 어른의 맛을 참조해 주시고요. 준비해 오셨네요. 네, 준비해왔죠. 당연히. 얼마 만에 방송인데요. 그치. 지난주에 방송되었던 새 멤버들의 해부학개론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부터 이제 진짜 시즌5 정규 코너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시즌5 그 첫 정규 코너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슈입니다. 와우. 이슈.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었어요. 이슈는 당금의 맛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화현상들이나 혹은 이슈를 대학생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인트로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패널들 인사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분씩 근황 토크를 한번 여쭤보려고 할 텐데요. 우리 당금의 우리 새 멤버 중에 한 분이죠. 샤샤님,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생긴 남자 샤샤입니다. 목소리가 핸섬. 목소리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번 주에 수강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서버가 완전 터져버려가지고 이게 한 30분 1시간 연기된 것도 아니고 이제 아예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걸 잡을 수 있을까라고 쫄아있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회차가 방송될 쯤에는 아마 개강을 앞두고 있을 건데 그때 제가 아마 이걸 잡았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것도 음성 편지 한 그건가요? 종류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럼 다음으로 또 우리 새 멤버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지진님께 근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겉바속촉 아니고 겉바속바걸 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일주일 만에 또 근황 토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저희 프롤로그가 공개가 됐잖아요. 맞아. 그 프롤로그가 저희 소소하게 친구들이랑 가족들 사이에서 나름 핫해서 진짜? 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굉장히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또 설레는 일주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약간 연예인이 된 듯한 느낌인가요? 이제 셀럽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솔직히 약간 기분 좋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잘 나왔거든. 맞아, 잘했어. 또 디디님이 힘써주셔서 또 그렇게. 네, 이제 디디님이 나왔으니까 이제 정말 당금의 구열정맨 그리고 이제 현 땡땡 이제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당금의 구열정맨 현 내면이 섹시한 여자 내생녀 디디고요. 이거는 해도 되게 나쁘끄럽네요. 네, 저도 나쁘끄러워요. 그니까 이거 그냥 다른 거 아예 찾을까 봐. 좋은데. 좋아요? 네. 지지가 좋다면 해야지. 네, 저는 일주일 동안 딱히 뭐 할 게 없는 게 그냥 집에서 계속 요양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수강 신청 전엔 다음 주라서 맘 편하게 장바구니에 좀 담고 이 정도만 했고 미리 이건 근황 토크는 아닌데 미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오늘 녹음 중간중간에 차를 계속 마실 수도 있는데 뭔가 홀짝홀짝 넘어가는 소리를 제가 웬만하면 걷어내겠지만 그래도 들린다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분들 근황을 들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8일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방학에 목표로 했던 자격증 시험을 치느라 조금 바빴고요. 근데 8월 8일에 이제 이 시험을 이제 끝내고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디디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당근 멤버들과 번개를 하면서 엄청 지냈습니다. 만났더라고. 네.
저는 이제 방금 근황을 들은 뉴비 멤버들을 그동안 화상으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 실제로 보는 거라 너무 설레고 기대하면서 떨리고 왔어요. 그럼 바로 이제 시즌5 첫 정규 코너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근공강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이슈? 아니 뭐가 이슈? 이슈. 이슈 있구만. 네, 오늘의 이슈는 바로 금사빠 vs 늦사빠. 과연 진짜 사랑은? 입니다. 와우, 또 사랑 얘기네 우리. 아니 또 사랑 얘기라뇨. 같이 나올 때 어떻게 딱 맞춰서? 프레임 씌우지 마시죠. 오케이. 네, 일단 여러분의 성향부터 파악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금사빠예요? 아니면 늦사빠예요? 네, 먼저 우리 샤샤님부터. 저부터네요 또. 네. 인트로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늦사빠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제가 금사빠였어요. 그래서 뭐 동아리에서 선배도 좋아해보고 막 학교에서 친구를 짝사랑해보고 이랬었는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후에 만나면서 이제 인간관계 전체에 약간 회의를 느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20살에 벌써 회의감을. 20살이라고 어린 건 아니랍니다. 통달했어 이미. 그때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이제 제가 누군가를 좋아했던 게 그냥 첫인상이 좀 성숙하고 멋져 보여서 그냥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정해두고 사람을 대했던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최대한 늦사빠를 지향하고 있고요. 늦사빠가 아니라 지향? 늦사빠를 지향하는 금사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가 약간 어렵겠는데 일단은 늦사빠로 치겠습니다. 사람 볼 때도 첫인상이 그렇게 얼매해지는 말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늦사빠로. 네,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지지님? 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선 제가 요즘 안사빠인지 늦사빠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늦사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자면. 그냥 뭐 금사빠였던 적은 없는 거고. 금사빠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늦사빠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PD님은요? 저는 봐봐요. 네. 분명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여쭤봤어요. 저는 금사빠인데 늦사빠고 늦사빠인데 금사빠예요. 다들 아무도 이해를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해요.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호감은 금방 가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그냥 호감인 건지 뭐 등등의 그런 감정을 좀 알게 된 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절 모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뭔가 찌릿찌릿한 걸 느끼는 거는 처음에 느끼는 거?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호감.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되게 어렵더라고. 네. 이렇게 세 분의 성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금사빠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확신의 금사빠?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한테 어떤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기는 어려운데 그 사람을 좋아하면 바로 좋아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늦사빠인가 보다. 이해 못하면 우리 늦사빠다. 어쨌든 그러면 저는 금사빠로 오늘 나왔고요. 그럼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금방 빠지는 사랑과 늦게 빠지는 사랑에도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저희가 약간 당금식으로 금사빠의 사랑은 뭐다, 늦사빠의 사랑은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봐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PD님은, 우리 DD님은 이거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이게 근데 금사빠랑 늦사빠는 이게 사랑의 차이인지 성향의 차이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되게 신중하면 이게 좋아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판단을 되게 뒤로 보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질문을 사실 기획팀 회의할 때 금사빠 사랑이랑 늦사빠의 사랑이 뭔가 다르지 않을까? 정의를 내려보자 해서 코너에 얘를 넣었는데 저는 사실 사람의 성향 차이 말고는 이 사랑 자체의 차이가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때요?
네, 다들 뭐 본인의 지금... 경험을 꺼내봐도 네. 좋고. 방송이라고 너무 숨기지 마시고요. 그니까. 그러면 지진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케이.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아예 질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약간 정도의 차이 아닌가? 약간 양적인 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따로따로 정의 내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기에. 어떻게 우리 정의 내려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샤샤님. 저도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샤샤 심리학과잖아. 심리학과라고 이런 걸 배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사람 전반을 대하는 그 약간 태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금사빠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뭔가 조그마한 신락 같은 그런 관계가 있어도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으면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싶고 그게 사랑의 영역으로 이게 조금 변하면 이게 금사빠인 거고 뭐 늦사빠는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약간 늦사빠는 약간 자만추랑도 연관이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네, 그렇다면 반박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를 여쭤봤는데 솔직히 정의는 나온 것 같지 않네요. 그러니까 일단 같은 그래서 저는 약간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건 금사빠는 밀려오는 파도다. 그리고 늦사빠는 끓는 물이다. 물을 통해서 두 개를 비교해봤거든요. 금사빠가 밀려오는 파도인 이유는 우리가 바다를 가면은 좀 거친 바다를 갔다고 생각하면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고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그것처럼 그 사랑에 빠지는 게 되게 빠르고 높은 거예요. 그 정도가. 근데 저는 파도 그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빨리 식는 거 아니냐? 파도는 죽으니까. 근데 파도가 죽어도 물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따 더 자세한 얘기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케이. 그러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늦사빠가 끓는 물인 이유는 처음에 물을 끓이면 당연히 미지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뜨거워지고 물이 팔팔 끓어서 냄비에서 거의 물이 넘쳐 흐르듯이 물이 끓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랑의 정도가 당연히 처음에는 이 사람 뭐지? 약간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발전해서 그것이 끌어오른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금사빠는 파도 그리고 늦사빠는 끓는 물 이렇게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혹시 가티님 문예과세요? 아니요. 전 정치외교학과입니다. 비유가 밀려오는 파도 그다음 끓는 물. 근데 맞는 것 같아, 그치? 설명을 들으니까 수긍이 가. 수긍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에서 차이는 사실 진짜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금방 빠지는 사랑을 이거는 그냥 가벼운 감정이다라고 또 그냥 단언해버린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네.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좀 다르니까 하나로 통일하기가 좀 어렵죠. 맞아. 그러면 가티님 표현으로 정의를 일단은 내리자. 확정을 내릴까요?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뭐 상품 없나요? 상품이요? 박수!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금방 빠지는 사랑은 밀려오는 파도 그리고 늦게 빠지는 사랑은 끓는 물이다. 자, 청취자분들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사빠의 사랑과 늦사빠의 사랑은 저 가티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눠볼 이야기는 우리 안에 금사빠, 늦사빠가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서 바보가 바보에게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해요. 먼저 저는 금사빠니까 제가 우리 늦사빠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이따가 조금 더 다른 걸 물어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금방 그렇게 확 빠져요? 일단은 어떻게 왜? 제가 DJ인데 갑자기 인터뷰가 됐네요. 그러니까. 저 한 명이라서 저한테 질문이 네, 아무튼 이게 제가 1번 질문을 보고 생각한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왜를 모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금사빠는. 왜냐면 저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금사빠라고 했던 거는 제가 진짜로 좋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제가 다 약간 첫눈에 반한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 첫눈에 반하는 게 이게 뭐 나중에 할 질문하고 연관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조금 킵해두면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이 이유가 있다면 그냥 아까 제가 약간 언급했던 약간 찌릿찌릿한 전파 그리고 약간 첫인상 그리고 혹은 느낌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럼 금사빠는 얼빠 아닌가요? 아, 이 질문 바로 나올 거 알았는데. 이 첫눈에 반하는 거 이거 얼빠 아니야? 근데 금사빠는 얼빠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정직해야 되니까 동의 2분의 1, 반대 2분의 1. 에이, 완전한 동의는 한 90통이죠? 아니요. 50통이. 한 90 이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샤샤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약간 반성하셨다 그랬잖아요. 약간 내가 너무 첫인상만 보고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건 아닌가?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전혀 반성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인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외모가 아니라 첫인상. 첫인상에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 사람의 아우라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제 생각에 제가 내리는 첫인상의 정의는. 근데 그게 거기서 물론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죠. 근데 외모만이 다가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지는 전반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에 반하는 거지. 네. 왜냐면 외모만으로 제가 반한 적은 없어요.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진짜? 포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혼자 열변을. 그러면 진짜 성격이 진짜 별로야. 진짜 얘랑은 대화가 안 돼. 근데 얼굴이 김태희야. 그러면은 사겨요, 안 사겨요? 아, 그런 사람한테 제가 반하질 않겠죠. 그런 성격이 그런 걸 아는데. 아니, 딱 처음 만났을 때는 인사는 당연히 안녕 같이 이랬는데 그게 김태희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아우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우라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약간 그 사람의 성격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 사람하고 내가 그 원래 교감대가 있을 거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사빠는 그냥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자마자 그냥 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알다가도 갑자기 확 사랑에 빠지는 거죠. 갑자기 그 사람한테 반해서. 그것도 저는 첫눈에 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빠져본 적은 있어요? 아, 네, 그렇게 빠져본 적 있어요. 알던 사람한테? 네네네.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사람이 건넨 한마디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사소한 행동 하나에 그 사람한테 갑자기 호감이 확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저를 금사빠라고 했던 경우는 저는 약간 그 호감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사람한테 약간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이 처음부터 약간 되게 크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같이는 김태희가 들이대도 연애 안 한다. 그렇게? 그러면 오케이. 둘한테도 물어봅시다. 성격 별로야. 근데 지지한테는 강동원, 샤샤한테는 김태희야. 사겨요, 안 사겨요?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네,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말 잘해야 돼요.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지지는 그러면? 저는 못 사귈 것 같아요. 성격 별로면? 네, 당연히. 오케이. 방송을 의식한 것 같아요. 아니,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거를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얼굴만 보고 사귀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지, 그럼 그렇지. 좀 맞아야지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 그렇구만. 그럼 금사빠는 얼굴이 뭐 비중을 그러니까 얼굴이 아예 안 본다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얼빠는 아니다. 네, 첫 인상이 그냥 중요한 거다. 저는 외모가 좋다고 첫 인상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동의하시지 않나요? 네. 그건 그래요. 맞아. 네. 외모가 잘생기고 외모가 이뻐도 저 사람은 좀 별론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거다. 첫인상, 아우라. 명심하세요, 디디님.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나 약간 설득당하고 있는데. 디디님 지금 팔랑팔랑. 나 또 팔랑팔랑 되는데. 또 저한테 하실 질문 있나요? 샤샤나 치즈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첫눈에 이렇게 빠지면 감정이 식을 때도 빠르게 식지 않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비유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계속 밀려와요. 파도는 죽지 않아요. 그럼 금방 빠진 사랑은 금방 빠진 사랑으로 다시 있는다는 건가요? 살짝 위험하긴 한데 이 파도가 갈 때 다른 파도 오니까 그 파도에 휩쓸리는 건가요? 말 잘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인데 어쨌든 요점으로 돌아가면 피해가네. 파도가 밀려와도 당연히 그 정도가 아주 높은 정도가 계속 가기는 힘들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인정하는 게 늦사빠인 분들보다는 그 정도가 빠르게 식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금사빠는 무조건 빠르게 식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파도가 죽어도 계속 물기는 남아 있잖아요. 네, 모래에. 시인인데? 네, 이건 되게 신박한 비유인데 이거는 좀 뿌듯했는데 생각하고 그 모래에 계속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촉촉하게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사빠라고 감정이 완전히 빨리 식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지지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도 감정이 식을 때도 빠르게
있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럼 아까 전에 그 모래에 이제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네. 한 어느 정도 이제 촉촉하게 남아있는지 금방 해 말라버리는지 그 모래가 네, 좀 궁금하네요. 근데 그거는 진리의 사바사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래 남아있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네. 과연 우리가 미련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련이라고 하셔도 되죠. 네. 진짜?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쿨하게 인정하고. 그렇구만.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네. 전혀 안 풀린 듯. 네.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로.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 네. 그러면 이제 가티가 우리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그러면 한번 늦사빠 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솔직히 샤샤님은 늦사빠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늦사빠의 경우 시간을 되게 오래 두고 되게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상대의 뭐 외모, 재력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여기저기 재고 난 다음에 그래 얘는 합격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한번 대변해 보시겠어요? 근데 저는 신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신중이라고 포장하는 게 아니고 신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뭔가 왜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는 오래 걸리는 이유가 내가 너무 겉만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누구한테 호감을 가지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내면인데 나는 너무 겉만 보고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호감을 가지고 그냥 금방 빠져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나한테도 좀 그렇게 좋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뭐 이걸 남들이 너 그럼 재는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긴 한데 저는 그래서 그냥 좀 친해져야 그 사람 내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봐야 저는 그게 이제 그냥 인간에 대한 호감에서 이성적인 호감으로까지 나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지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데 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상대를 여기저기 잰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잰다는 게 막 넌 이거 잘하고 이거 못하네 탈락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이 사람을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 이것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그냥 막 어떤 기준에 놓고 그냥 자로 재듯이 평가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력을 발굴하는. 그쵸. 우리 통했어. 역시 디지. 그러면 샤샤님 여쭤볼게요. 샤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연애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가 좋으니까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어야 자기가 좋은 거고 상대한테도 자기가 이게 맞는 사람이고 어울리는 사람이어야지 상대도 이게 좋아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관계니까 그런 요소가 뭐가 있을지 한번 탐색하는 기간이 조금 긴 것일 뿐 이게 재고 평가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을까. 거봐 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방금 세 분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저기를 약간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근데 그러면은 저는 연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약간 알아가는 과정도 연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거든요. 굳이 연애 끝까지 표현하자면 그 연애를 할 때 보통 처음에는 되게 서로한테 호감이 있는 상태면은 콩깍지가 씌인다가 약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늦사빠이신 분들은 이미 상대방을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일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실망할 일도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전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두근두근 되는 그런 설렘을 전혀 느끼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을 좀 많이 알고 났어. 그럼 이 사람의 장점이랑 단점을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사람의 단점까지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거는 이 정도 단점까지는 내가 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알고 나면 오히려 더 이런 면이 괜찮았네 하면서 더 감정이 커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디디님이 너무 오래 봐서 오랫동안 연애를 못하나 보다. 싸울래요? 나 나갈래. 정말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네요. 샤샤나 지지는 어때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래 알았다고 해서 이제 상대한테 자기의 모든 걸 오픈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오히려 연애를 이제 해서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걸 알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걸 나한테 알려줄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설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거봐, 막 찌릿찌릿한 것만이 다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지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랑 이게 이성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은 행동을 해도 약간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뭔가를 하나를 챙겨주더라도 얘가 그래도 날 좋아하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좀 특별한 기분이 들고 약간 이런 걸 설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지인과 그 애인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네. 사샤님은 연애 경험이 몇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저. 한 번이 언젠가요? 시기가? 왜 우리 막내한테 자꾸 공격해? 시기가 언젠가요?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 3학년 때까지. 풋풋해.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공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어른이다. 무슨 공격인지 모르겠는데. 막 초등학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에이, 우리 샤샤를 뭘로 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회심의 질문. 아까 저를 공격하실 때 너 외모만 보고 사귀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럼 늦사빠분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보는 과정에서 외모가 과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외모를 정말 보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근데 정적인데? 일단 다른 분들부터 그럼 얘기를 해보실래요? 그럼 샤샤님 먼저 가죠. 저는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외모를 보죠. 저도. 그쵸. 네. 저는 아까 가티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약간 다르게 첫인상에서 외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표정,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그냥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표정도 있고 그냥 얼굴로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눈에 들어오면 일단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 첫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던가 같이 행동을 하던가 이런 걸로 발전되는 거니까 그 시작이 외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외모를 보죠. 그러면 막 얼굴 그러니까 근육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비중이요? 그래도 50보다는 좀 더 줘서 60으로. 그러면 금사빠인데 높은데? 내 생각엔 샤샤님은 금사빠예요. 감정에 솔직한 거라고 합시다. 너무 웃겨. 네. 그럼 지진님 마지막은 디디님으로 하고 지진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율로 따지자면 한 40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서 얼빠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진짜? 네, 그런데 앞에서 60을 얘기해 주셔서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얼굴을 안 본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늦사빠는 약간 어떤 느낌인 것 같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제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전혀 외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냥 어떤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 약간 친해지고 싶은 사람, 소중한 사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제 외모가 완전 내 이상형이랑 부합한다. 그러면 또 거기서 설렘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치. 외적인 이상형이 그냥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네. 그럼 우리 대망의 디디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대망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당연히 호감형이면 좋죠. 호감형이면 좋은데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엄청 많이 누군가를 좋아해본 경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좋아했을 때는 외모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누가 봐도 와 잘생겼다 이런 건 아니었고 다 공통점은 대신에 되게 지적이고 재밌었어요. 센스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부합하면 그러면 오히려 외모로 호감을 느끼는 것보다 그걸로 호감을 느끼는 속도가 정말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외모야 외적인 이상형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외적인 외상형이랑 전혀 다른 사람도 전 좋아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중요는 하지만 그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면 비중을 따진다면? 숫자로 표현한다면? 한 20, 30? 아. 왜냐면 그건 진짜 없거든. 내 이상형이랑
부합을 안 했는데 그냥 그 가치관 하나로 전 다 좋아했어요. 근데 뭐 저도 비록 금사빠지만 그리고 디디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게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저도 외모에 그 이상형을 정해두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이상형이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이유 없이 그 좋아하는 사람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모를 이거 해명하는 건데 외모를 딱 이렇게 정해두고 아,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다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는 아니라는 것. 네. 오, 근데 좀 전에 그 말 아부가 우리 해부학개론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맞아요. 아, 그때 그래요? 뭐지? 이상형 네. 물어봤을 때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상형이 달라진다고 그때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아버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둘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네. 해부학개론에서 별 얘기를 다 했네요. 진짜 해부를 했군요, 사람을. 진짜 해부를 네.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안 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서로 네. 아 그래?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보이지 않는 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저희 당금 멤버들끼리는 녹음 안 하고 그냥 수다 떠는 자리에서도 약간 당금 타임이라고 맞아. 서로 Q&A하는 코너 속에 코너가 있어요. 저하고 PD님 많이 해봤는데 그쵸. 근데 오늘은 이거를 한번 스튜디오 안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슈 타임인데요. 앞으로 이슈에서는 이렇게 이슈 타임을 통해서 그날의 주제에 대해 하나의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때론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어때요? 재밌을까요? 괜찮아요? 이게 약간 당금의 맛과 좀 차별점을 두자 해서 넣어둔 네, 맞아요. 거거든요. 우리 이슈 타임을. 당금의 맛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네.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두렵네요. 아, 지금은 약간 두려워요? 여기 대본에 자유 리액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지금 두 분이 두려워하는 표정을 제가 봤어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좋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슈 타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s time. 네, 오늘의 이슈 타임 질문은 총 2개인데요. 그중 첫 번째 질문, 바로 금방 빠지는 사랑과 늦게 빠지는 사랑 중 진짜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저는 늦게 빠진 사랑으로 할래요. 아, 이거 누가 생각한 질문이죠? 왜요? 틀려요? 네. 아,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의견이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금사빠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 한 명이라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또 약간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아무래도 제가 오늘 금사빠의 입장을 대변하니까 저는 진짜 사랑이 금사빠다. 물론 근데 사실은 진짜 사랑이 뭐냐라고 딱 정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냥 사람마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데 그게 정말 사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데 그냥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외모만 보고 잠깐 그냥 불같이 타올랐다가 금방 죽는 사랑일 수도 있어서 뭐가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제 경험상 저는 금사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이.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 금사빠가 진짜 사랑인 이유는 사랑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네. 와. 왜냐하면 저는 가장 오래가는 감정은 이유가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늦게 빠지는 사랑의 경우 그 사람의 여러 조건들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이유가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유들을 그 사람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을 버리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거 너무 극단적인데? 늦사빠를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이거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늦사빠도 제 개인적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늦사빠도 이유 없는 사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는 금방 그러겠지. 빠지는 사랑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조건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는 점. 이유 있지. 얼빠. 미안. 무슨 소리세요? 얼빠. 얼굴 딱 보고 이쁘다.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아니야? 새 멤버들 앞에서 저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가치를 뭐라 하는 네.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겨 먹어야 되잖아 지금. 네, 그래서 진짜 사랑이 저는 금사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 각각의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빨리 우리 막내들 도와줘요. 이번에는 지진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사빠를 잘 모르기도 하고 진짜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도 굳이 선호도를 따진다면 저는 늦사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거봐. 그래서 저는 오 반대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금사빠가 금방 사랑에 빠진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내가 사랑에 빠지는 건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첫인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성격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친구 관계라든지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건데 그러면 사랑이 또 금방 식지 않나요? 아 이거 아까 솔직히 이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해보면 사실 이게 약간 순서가 잘못된 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그거를 못 봐요.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요. 제 경험상. 똑같지. 근데 감정이 식고 나서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졌다거나 오늘 짝사랑을 완전히 끝냈다던가 그때 가서 이제 발견을 해요. 아 얘가 이런 점이 나랑 안 맞았었구나. 아 이런 점은 생각보다 별로네. 이거를 나중에 감정이 식고 나서야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약간 그런 걸 발견하는 것 너무 같아요. 뒤끝 아닌가요? 약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성찰하면서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단점들 그리고 나랑 맞지 않았다는 점. 아 나랑 이런 게 모두 다 잘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맞지 않았다. 약간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자기 위로 헤어지길 잘했네. 마음 정리하길 잘했네.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제 개인 경험상 저는 항상 이제 연애가 끝나거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식었을 때 제 경험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샤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가티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거에 약간 팔랑거리고 있는데요 지금. 안 돼. 그래도 약간 가는 거야? 생각을 좀 해보자면 그 이유는 없지만 그 사랑을 하는 과정 중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있잖아요. 뭐 이게 가치관의 충돌은 없는지 아니면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의 사상이 글러먹진 않았는지 혹은 뭐 사소하게는 뭐 더치페이에 거부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이게 저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가를 찾는 게 그 찾고 시작하는 게 좀 더 건전한 그리고 또 건설적인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맞아요. 뭐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고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금사빠는 이제 사람한테 금방 빠지는 만큼 이제 사실 솔직히 가능성을 따지면 금방 깨질 가능성도 높고 맞아요. 인정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조금 떨어지니까 약간 이런 가능성의 측면에서 조금 더 좀 효과적인 사람에게 좀 더 맞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반박을 하자면 약간 그건 너무 사랑이란 것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약간. 플라토닉 러브 지금 말씀하시는 너무 이성적으로 건가요? 약간 이게 더 효과적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약간 수학 문제 풀듯이 약간 연애를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솔직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샤샤 너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 애송이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게 뭔가 되게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연애나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되게 이성적인 약간 정석을 약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세상은 정석처럼 흘러가지 않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현자네요. 연애를 좀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약간 이상하게 프레임이 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디디님께서 대변해 주시죠. 본인의 의견을.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늦게 빠지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그러니까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면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되게 입체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거를 내가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성 뭐 동성을 다 떠나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입체적인 한 어떤 인간상을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더 약간 진짜 사랑이 아닌가. 이게 뭐 비단 연애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성숙하지 않나.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들 되게 이성적이고 성숙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제가 오늘 금사빠를 대변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제가 금사빠인 건 인정하는데 늦사빠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점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좀 이성적이고 좀 성숙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네. 기분이 묘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이 묘하네, 약간 이거. 우리 매기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데서 공감을 한 게 제가 약간 파노라마처럼 약간 제 전의 경험들을 좀 떠올려 봤는데 생각보다 다 빨리 끝났어요. 네. 솔직히 이게 준비할 때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오히려 방송하면서 좀 옛날 경험들을 떠올려 봤는데 다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거봐, 이 늦사빠가 진국이라니까. 아니 또 근데 그렇게 일반화는 못하죠. 일반화는 못하고. 몰라. 그러면 이 주제에서 또 약간 하고 싶은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으시면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죠 다음에? 네, 사실 이게 어쩌면 메인 이벤트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우리 최고의 사랑 조합 찾기입니다. 네. 금사빠와 금사빠, 늦사빠와 늦사빠, 혹은 금사빠와 늦사빠 뭐 이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 중에 가장 환상의 사랑 조합은 어떤 조합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은근 어렵다. 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뭔가 금사빠랑 금사빠는 금방 자주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있고 늦사빠랑 늦사빠는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감정 다 정리되면 그제서야 얘랑 잘 될 수 있었는데 하고 안 될 것 같고 금사빠랑 늦사빠는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또 마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어려운데? 그러면 먼저 지진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최고의 조합일까요? 한번 최악의 조합도 뽑아볼까요? 최고의 조합과 최악의 조합? 그러자. 근데 약간 지금 최악의 조합은 약간 명확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금사빠, 늦사빠? 네, 그게 제일 슬픈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사빠랑 금사빠 조합은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서로 행복하다면 지금 괜찮은. 약간 니들이 행복하다면 그래, 약간 이런 니들이 느낌인데요. 좋으면 좋은 거지. 저는 반대로 어쩌면 최고의 조합은 금사빠랑 늦사빠가 아닐까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정말요? 네. 늦사빠는 말 그대로 되게 신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만약에 날 되게 좋아한대 그러면서 막 호감 표시를 하면 이 사람도 뭔가 더 그러니까 어차피 늦게 빠질 사람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쩌면 최고의 조합이 이 완전 다른 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최악은 늦사빠 대 늦사빠 이거는 서로 감정 확인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샤샤님? 저도 최악은 금사빠 대 늦사빠 이렇게 둘이 만난 건데 왜냐면 약간 그 한쪽 그 금사빠는 그냥 나는 이 사람이 그냥 좋아서 좋은 건데 상대방은 나를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시간을 들어가지고 약간 좀 이런 가치관이 좀 달라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약간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오히려 금사빠랑 금사빠가 사랑에 빠지는 게 조금 더 최상의 조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서로 자유로운 조합이기도 하고 또 헤어지고 나서도 이걸 상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폭풍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동의하지 않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 후폭풍의 경우 금사빠는 늦사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진짜 좋아했다면 상대방을.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갑자기 2대2로 살짝 갈릴 것 같은데 약간 지금 기존 대 뉴비로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는 금사빠 늦사빠를 최악으로 생각했었는데 우리 디디님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최상의 조합은 약간 금사빠 늦사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금사랑 늦사가 좀 일단은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늦사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금사빠의 경우도 매우 어려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사빠의 뭐 진정한 금사빠의 조건은 약간 정말 첫인상에 그 사람한테 정말 확 이끌려야 되는데 이게 둘이 쌍방이 그러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둘 다 서로한테 첫인상을 보고 정말 거의 뭐 매혹되듯이 끌리기가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늦사빠의 경우는 뭐 우리가 이미 얘기했다시피 너무 오래 걸려서 제기만 하다 끝날 것 같고 재다녀.
그리고 금사빠 늦사빠가 뭐 최상의 조합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치. 네. 뭐 누군가 한쪽에서는 직진을 네, 한쪽에서는 하니까. 직진해서 대시를 하고 한쪽에서는 얘 뭐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받아줄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연애에 골인을 하는 경우가 뭔가 주변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금사빠가 좀 빨리 식는 편이긴 한데 늦사빠보다는 이제 금사빠가 식었을 때쯤에 이제 늦사빠인 사람이 조금씩 이제 감정의 정도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올라온 걸로 인해서 금사빠의 사람이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 이거 좀 괜찮았다. 아, 그렇죠.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 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네, 2대2로 갈렸는데 한번 반박을 해보실까요?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여기선 최악이라고 뽑은 조합이 우린 또 그걸 최상이라 그랬으니까 되게 재밌다. 근데 약간 저도 이것도 팔랑거리는데. 이러면 안 되지. 너와 시그니처를 바꿔야겠는데요? 자, 일로 와.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왜 금사랑 늦사가 안 맞다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다시 한 번만. 타이밍이 다르니까. 타이밍이 근데 달라서? 우리는 오히려 그 타이밍이 다른 게 그치. 최상의 이유인 거고.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반대로 늦사빠도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사빠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밀려오는 파도라 그랬잖아요. 촉촉하지만 또 파도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다시 사랑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 권태기를 또 이겨낼 수 있다. 늦사빠인 사랑이 식었을 우리 때. 아까 싸울 뻔했는데 마지막에 잘 풀리네. 네. 어때요? 어디? 저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지진님은 어떡해요? 지진님은 어떡해요, 부사님? 잘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진님은. 저는 일단 나몰라라고 넘어오네. 아니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면 설득이 되잖아요. 바로 앞에서.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나요? 오랜만에 날라다니시네요. 자기애가 장난이 아닌데. 네. 어때요? 지진은 계속? 근데 방송을 위해서 지금 반박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제가 이만한 살 불살라서 또 열심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외롭네요. 외로워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렇게 감정이 엇갈리는 거니까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되게 이상적인데 또 세상 사는 게 또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사빠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자면 금사빠가 아니죠. 금사빠라고? 아니. 너무 어렸어. 해주세요. 네, 늦사빠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상대는 이미 씻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지기 시작한 단계라면 노력은 해보겠지만 솔직히 내면은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나는 이 정도가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지가 먼저 들이대놓고 지가 먼저 들이대놓고 이제 와서 지금 감정이 식었다고 하면은 저는 약간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비참한 것보다 내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다시 나를 다시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직진을 해서. 그러면 이제 나도 노력을 할 차례인 거죠. 그치. 네. 연애가 항상 그 꽃길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연애라는 과정에서. 진짜 웃겨.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뉴비들을 너무 저희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너무 있나? 약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저희 지금 마무리를 그러면 최고의 조합을 금사빠 늦사빠로 정해도 괜찮을까요? 3대1인데. 지지 의견 묵살인가요? 그럼 투표를 해볼까요? 의미가 있나요? 내 말이. 그러니까요. 혹시 몰라. 네. 혹시 또 제 팔랑거려서 샤샤 넘어갔을지도 지금 몰라. 지진님 의견을 듣고서는 어때요? 다시 한번 반박을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저희 진영으로 넘어오시겠어요? 그냥 저는 계속 팔랑거리여서 그냥 네. 약간 늦사빠 금사빠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투표해보자. 샤샤한테 걸려있네 결국은. 혹시 이거 비밀 투표 보장되나요? 비밀 투표? 청취자분들께는 비밀 투표가 보장돼요. 제가 옆에 있거든요.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 투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3초 안에 손을 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금사빠, 늦사빠가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저요. 네, 투표 끝났고요. 네, 여러분. 네, 청취자 여러분. 3대1로 금사빠, 늦사빠가 최상의 조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최악도 한번 해보자. 최악도 한번 정해볼까요? 최악. 네. 최악은 그러면 뭐 금사, 늦사 이렇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저는 좀 이따 얘기하고 방금 이제
패배하신 지진님께 둘 중에 그나마 뭐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권 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우선권을 드립니다. 병 주고 약 주고네?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도 둘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솔직히 최악은 금사빠랑 금사빠인 것 같아요. 금사. 왜 어떤 이유에서? 왜냐면 늦사빠랑 늦사빠는 그게 두 사람이 이제 커플이 되기까지의 이제 과정에서 좀 고구마는 있는데 마무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치 서로 네 원래 다 알고 있으니까. 원래 장단점을 다 각자 알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점이 있어도 수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금사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식는다. 그때부터 확 무너진다. 네. 네. 일리가 있는데? 일리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어드린 시그니처예요. 이제 당금의 팔랑귀 샤샤님께서는 어떤 것이 최악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앞에서 누가 말한 것 같은데 늦사빠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뭐 혼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있어야지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약간 답답하고 이제 뭔가 발전이 없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게 약간 지금 지지님이랑 샤샤님이랑 관점 차이가 맞아요. 일단 금사는 그래도 서로 연애까지라도 간다? 그렇죠. 근데 네, 늦사는 연애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이왕 서로 좋아하는 거 연애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나라고 따지면 그럼 최악은 늦사빠와 늦사빠가 아닐까. 디디님은 늦사빠? 방금은 그 전제가 그치. 있었는데 그냥 늦사빠가 최악이다. 그치. 그러면 이 둘은 좋은 관계로 발전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만나보면 그것도 별론가? 아니야. 저는 늦사빠랑 늦사빠가 최악인 걸로 갈게요. 그러면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지금 세 분 의견 들으면서 뭘로 해야 되나? 제가 이번에는 지진님 편으로 갈게요. 아유 감사해라. 이게 진심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이유를 설명하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의 힘듦에 저는 지금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아까 지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연애 빨리 식고 그리고 오히려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후폭풍이 좀 셀 수 있다. 금사빠는. 근데 늦사빠는 연애의 끝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공감하거든요. 그러네. 네, 금사빠는 연애를 할 때는 진짜 행복해요. 행복하거든요. 근데 연애하는데 행복하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금사빠의 치명적인 단점이고 그리고 후폭풍이 근데 이건 사바사지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정말 큰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아까 지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성이 확 무너지면은 그냥 약간 사람이 약간 테이크다운 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감정의 힘듦의 정도가 오히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가치관은 뭐가 더 덜 힘들까? 약간 이건 것 같아요. 서로 약간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어렵다. 이것도 투표해보죠. 왜냐면 제가 지금 팔랑거리고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투표를 할 테니까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렵는데. 네. 금사빠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3, 2, 1. 샤샤 미안. 와 배신당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결과가 지금 3대 1로 금사빠가 최악의 조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네. 감정 정리가 네. 사실 감정 소모가 사람 일상에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늦사빠가 그나마 괜찮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마지막에 확 넘어갔네. 네. 네. 오늘 되게 치열한 토론들을 해보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잔잔했는데 치열했어. 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최고의 조합은 금사빠와 늦사빠, 그리고 최악의 조합은 금사빠와 금사빠랍니다. 그러니까 금사빠이신 분들은 금사빠를 피하셔야 되고요. 늦사빠인 분들을 만나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솔루션이네요. 반대로 늦사빠이신 분들은 금사빠이신 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당금이 이제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금에 연애한 사람도 몇 없는데 우리가 보장하고 있어. 네, 자 이렇게 이슈 타임까지 해서 첫 이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다들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샤샤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팔랑귀라는 사실을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요. 네, 앞으로 연애를 하고 이제 이런 컨텐츠에 참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리네요, 제가. 오늘 가티한테 상처받았구나. 생각보다 가티랑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연애관은. 네, 그러면 지진님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나와서 이제 가티님께 많이 배우고 갔고요. 안 돼요, 저를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네, 앞으로는 금사빠인 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디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가티님한테 많이 배워가고요. 안 돼요, 이렇게 프레임 씌우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오늘 이게 연애가 아니라 사랑이라 그래서 좀 그냥 누군가를 좋아했던 경험이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연애 얘기가 주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할 말이 없어서 가티님한테 조금 디스도 당하고 조금 했는데 나중에는 좋은 분 만나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늦게 빠진 사랑이 진국이에요. 그래도 저희 오늘 같은 편도 했잖아요. 그치. 네. 마지막에 극적 화해. 네. 저는 오늘 너무 오랜만에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사실 제가 되게 진행을 오랜만에 한 거라서 제 진행이 사실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했어요. 똑 부러지게. 감사합니다. 피디님의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 근데 사실은 이거 디디님이 저한테 계속 연애 컨텐츠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사적으로. 네. 오빠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극구 사양했거든요.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근데 저는 사실 이건 비하인드 토크인데 오늘 저 녹음을 너무 빨리 하고 싶어서 기획안도 안 보고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랑이야. 근데 이거를 빼기도 그렇고 그냥 녹음을 빨리 하고 싶어서 제가 녹음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피디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가 연애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또 하필 DJ야 심지어. 네. 이상한 이게 지인들이 들으면 안 될 텐데. 네. 저희는 다음 이슈 때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네.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개강을 일주일 안으로 앞두고 있거나 벌써 개강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뭘 했다고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고 방학도 다 끝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럼 생각을 달리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면 개강이야가 아니라 오케이 종강까지 15주밖에 안 남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더 기운 빠지니까요. 그럼 만약에 너무 기운이 빠진다면 저희 당신들의 금공강 들으시면서 기운 충전하세요. 동병상련 뭐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새학기의 새 출발을 위해서 힘내봐요. 지금까지 대본의 디디, DJ의 가티, 패널의 디디, 샤샤, 지지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